지금 조정장에 좀 와 있고 많이 빠진 주식들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또 이제 조정장에 또 줍줍하실 분들은 또 개별 주식 같이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런 얘기 한번 제가 조정장 올 때마다 저장해놓고 보여드립니다. 뉴스 틀면 지금 엄청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도 각자 막 얘기가 많고 겁주는 얘기들 많이 하니까 아마 머리 아프고 하실 텐데, 저도 자료 찾다 보면 겁주는 자료들도 많고 괜찮다는 자료들도 많고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혼란스럽거든요. 그럴 때는 경제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에 집중하면 오히려 마음이나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피터 린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경제, 즉 매크로 예상에 14분 쏟으면 12분은 낭비한 셈이다. 진짜 맞추기 어렵고, 맞춰도 설령 주가가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침체가 온다는 걸 맞추면 뭐합니까? 침체가 와도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아닌 이상, 저는 경제학자가 꿈입니다 하시면 경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는 또 투자자,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이렇게 경제에 매몰되는 것도 좋지는 않죠. 그래서 또 주식이 아니라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런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제가 증시 조정 핑계 5개를 보면 5개 중에 4개가 다 매크로 경제 이슈입니다. 미국이 경제가 침체가 올 것 같다, 일본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뭔가 위험하다, 중동의 지정학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 대선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 5개 중 4개가 다 매크로 얘기. 심지어 내년쯤 되면 기억도 못 하실 얘기들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한 몇 개월 있으면 이 장표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얘기 좀 또 해보겠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은 반도체가 역시 많이 올랐던 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반도체에 관심 많으시고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추가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 2년 중에 가장 많이 빠진 게 반도체입니다. 대표 반도체 ETF. 저도 들고 있는데요. 저 이거 수익률이 꽤 됐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녹아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막 복리로 늘어나다가 내려갈 때 되면 어쨌든 최고점에서 수익률이 고점 대비 22% 빠진 거기 때문에 100원이었던 게 78원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고점 대비 22% 빠진 일이 없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도체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반도체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서 되게 쏙3라고 하죠.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몰빵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주변 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벌 때는 정말 엄청 벌지만 잃을 때 진짜 날아가는 게 레버리지, 몰빵 투자입니다. 조금씩 하시는 거야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2022년 이때 침체 우려장 때 고점 대비 45% 빠졌었고요. 지금 그 이후로 최대폭 낙폭이니까 많이 빠진 거 맞습니다. 지금 한국도 뭐 반도체 많이 빠졌죠, 그렇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면 많이 빠진 순으로 가져온 겁니다. 추천 주식이 아니고, 혹시 또 이제 낙폭 과대주나 우량주 중에서 많이 빠진 거 궁금하실까봐 많이 빠진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특히 뭐 인텔이 박살났죠. 인텔이 한 주에 31%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57%. 야, 인텔 뭐라고 말할 길이 없습니다. 배당금도 삭감이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 중단해버렸고요. 구조조정 들어간다 그랬고, 현금 흐름 좋아질 때까지 배당도 다시 안 주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AI 수혜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역성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지금 엔비디아, AMD, AI 묻은 주식들은 매출이 막 2배, 3배 뛰는 회사들도 있는데, 역성장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혼자 역주행을 하면서 반도체에 지금 수익률을 깎아먹고 있는 회사고, 지금 나머지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이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사죠. 마이크론도 빠지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엔비디아 갑자기 신제품 설계 결함이 생겨서 신제품 출시나 배송이 한 2, 3개월 늦춰질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공급하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줄어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우려 핑계도 있고. 근데 보시면 그것만 가지고 빠진 게 아니고 다른 반도체 다 빠졌고, 뭐 반도체 장비,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 1, 2등 반도체 회사들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반 하락, 매크로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같이 그냥 던진 거죠. 그래서 또 잘 보시면 추가 하락하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도 적어왔습니다. 20% 이상 다 빠지기 시작했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고점 대비 20%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다 끝났거든요. 엔비디아만 8월 말에 나오고 이제 빅테크 실적 다 끝났는데, 실적들이 다 평범했는데 워낙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공통적인 코멘트 하나 있었잖아요. 요게 뭐냐면, 당장 AI로 돈 못 벌어도 투자하겠다, AI 투자 계속하겠다, 확대하겠다, 최소 내년까지. 그래서 AI 투자 확대라는 얘기는 곧 반도체 사겠다는 거거든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용 서버, 데이터 센터 짓고 서버 넣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사고, 그래서 AI 투자 계속하겠다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좀 과잉으로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AI발 신제품 교체 사이클 기대에 투자 확대할 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히 인상 깊은 말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AI 수요 못 따라가고 있다. 특히 향후 15년 그 이상의 먹거리로 AI를 보고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대비 78% AI 투자를 늘릴 거다. AI 투자의 절반은 데이터 센터용 땅도 사고 그 다음에 대출도 받고 하는 금융비용 이런 게 반, 나머지 절반은 AI 반도체,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반도체 사는 비용. 그래가지고 결국 반도체 투자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단기로 지금 경기 침체 둔화 우려 때문에 전자상거래 매출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AI 투자 경쟁 지속할 거다. 전년 대비 50% 반도체 AI 투자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빅테크가 뭐 향후 6개월, 1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멀리 봐야겠죠. 지금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니까. 메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AI로 본격적으로 돈 버는 건 1, 2년 걸릴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겁내서 안 된다. AI 투자 확대 리스크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설령 AI로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더라도 감수하고 한번 투자해 보겠다. 투자 안 하면 뒤처지니까 그 얘기를 메타도 했고 지난주에 소개드렸지만 알파벳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투자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덜 투자했다가 이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실제로 지금 AI 투자 확대 한다는 그래프입니다. 매출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AI 투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고 있지 않은데 이게 고스란히 반도체 회사들 수혜거든요. AI 관련주들. 그래서 반도체나 AI 관련주 빠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좀 조정이 계속 될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 중장기 기회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MD라고 하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AI 반도체를 노리고 있는 2인자 정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8월 28일 날 실적 발표라서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AMD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이 2인자인데도 수요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도 수요가 넘쳐 흘러서 그 수요가 자기들한테까지도 온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빅테크 수요가 너무너무 강하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도 2배 늘었고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규 고객들도 쏟아져 들어온다. 넷플릭스, 어도비 이런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반도체도 비싸고 하니까 AMD AI 반도체도 또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인자도 배부를 정도로 이 수요가 엄청난 환경인데 지금 막 반도체 AI 주들 고점이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단기에 많이 올라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것만 봐서는 글쎄요 피크아웃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제품이 갑자기 결함이 생겼다. 그리고 애플이 갑자기 엔비디아 거 안 쓰고 구글의 AI 반도체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엔비디아 갑질 논란 조사 들어간다. 뭐 조정 핑계 대려면 10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땐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조정 좀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법무부 조사 들어가면서 벌금 매길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애플이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안 쓰니까 엔비디아 이제 휘청거릴 거다. 구글 거 쓰고 이제 다른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안 쓰고 다른 거 쓰면서 자체 반도체 만들 거니까 엔비디아 끝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신제품 이제 지연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애들도 이제 사용 못하니까 빅테크 같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조정 핑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좀 영향을 받거나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라갈 때 되면 이런 얘기 쏙 들어갑니다. 구독자분들이 이거 기억도 못 하실 이슈가 될 겁니다. 아마 뭐 이런 걸로 조정이라 그래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엔비디아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 조금 이제 관망 조정 핑계 대고 있다가 8월 말 실적 때 한번 이제 또 엔비디아가 역시 엔비디아가 될지 서프라이즈가 없을지 또 실망 매물이 나올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반도체 지금 조정 많이 받아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빅테크도 한번 구독자분들은 이 빅테크 중에서는 이번 조정 때 뭘 사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침체 매크로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야 나는 빅테크 중에서 이번 기회에 좀 뭘 살까 더 빠질 수 있지만 뭘 좀 추가 매수할까 혹은 못 샀던 분들은 뭐 살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옛날부터 클라우드 시절부터 제가 미국 주식에 2015년 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포트폴리오 1등에서 안 빠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팬이어가지고 뭐 어떤 윤리적인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기업적으로 저는 모범생 기업을 좋아해가지고 제 스타일이 투자 스타일이 저는 약간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저는 이제 막 배당 투자 혹은 성장주도 좀 안정적인 성장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마소같이 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부침 없이 올라가는 애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소 1등인데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번에 뭐 살지 저는 엔비디아 살래요. 저는 뭐 테슬라 더 살래요. 저는 애플 살래요. 알파벳, 아마존 살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듯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도 나온 김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10% 넘게 빠진 거는 2년 내 처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주식 중에 하나예요.
실적 변동성도 작은 편에 속하고요. 경기 부침을 덜 받는 편인데 근데 지금 2022년 침체 우려가 있었던 때에 37% 빠진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좀 받았고 혹여나 더 빠진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추천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그냥 추가 매수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 주식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 하늘색 그래프가 투자 규모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투자 규모가 커진다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티아 나델라 CEO가 AI 투자가 아직 멀었다. 내년에도 확대할 거고 설령 이 빨간색 그래프가 영업이익률 즉 마진인데 마진을 좀 깎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투자해야 된다. 우리 절대로 과잉 투자나 버블 아니다. 수요가 엄청나다. 이 그래프는 수요 신호에 따른 증가 그래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안심을 시켜줄 정도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매출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성장률 둔화되면 보통 성장주는 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역시 단기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사티아 나델라 CEO도 중장기로 본다. 이 AI 15년짜리 먹거리다. 최소 15년 다음 사이클에서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도 15년치 보고 투자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고 아직도 이 공급 캐파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지금 매출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팔 수 있는 물건이 부족해서 못 판 거다. 내년에면 다시 매출 성장세 급등할 거다. 왜냐면 내년에 데이터 센터 지어지고 더 캐파 즉 팔 수 있는 제품의 용량이 커지면 다시 가속도 붙을 거다라고 자신감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AI 수익이 지금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기여하고 있다고까지 말한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제 빅테크 중에서 AI가 돈 직접적으로 벌어준다고 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제가 봤을 때 메타 정도? 당장 돈이 된다고 한 기업은 그렇게 되는 정도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고 뭐 이제 리스크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오픈 AI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돈 먹는 하마거든요. 적자입니다. 계속 돈 까먹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한테 100억 달러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다 써간대요. 그래서 올해 또 돈 안 주면 오픈 AI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파산할 건 아니지만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오픈 AI한테 돈 퍼주면서 이제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질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말 그대로 미래 먹거리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AI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돈 까먹으면서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이제 아마존도 주가가 16% 정도 빠졌어요. 주가 오르다가 2022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오면서 반토막 났던 아마존이 그 이후에 계속 오르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좀 많이 빠졌는데 전자상거래 쪽이 부진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기 민감주입니다. 아마존도. 그래서 전자상거래 부분이 성장률이 꺾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마존의 이제 재무 담당자가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만 찾고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천하의 아마존이어도 사람들이 이제 경기 둔화 영향을 받는 걸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쪽은 잘 나가고 있음에도 주가가 좀 빠졌고 그리고 아마존도 AI 지금 경쟁에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거 돈 계속 까먹겠다. 안 그래도 좀 미국 경제도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본업도 좀 안 좋고 AI 투자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겠구나 이런 우려가 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저는 이제 아마존은 투자하고 있진 않은데 경기에 조금 민감하다는 부분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경기 소비재에 속합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경기를 타는 소비재라서 경기 소비재 섹터의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기업들은 지금 이제 AI가 큰 먹거리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월가나 이런 쪽들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좀 의심스러워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실제로 작업할 때 업무 볼 때 AI 얼마나 쓰고 있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AI 지금 업무에 쓰고 있다라는 응답은 단 5%에 불과했고 이제 향후 6개월 내에 AI를 쓸 것 같다라는 응답도 6.5%에 불과해가지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하신 분이 되게 부정적으로 낸 거예요. 이제 이거 AI 시대가 올 건 맞는데 이번 사이클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전기차도 전기차 시대가 오긴 올 건데 그게 이번 사이클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대중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AI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막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쓴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빅테크들이 자기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돈 엄청나게 때려받고 있는데 이제 이게 별로 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업들도 투자도 안 하게 되고 과잉 투자가 되고 괜히 비용만 써서 주가가
악영향만 남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조정에 또 핑계가 되기도 하겠죠.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도 같이 조정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리포트, 이거 제가 공유 드릴 건데, 또 이제 KB증권에서 되게 대담한 리포트를 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하나만 보면 이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가 이름만 어렵지 실제 이게 AI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거 보면 지금 빅테크들이 피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발표된 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가 주장을 한 겁니다. 리포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찜찜한 게 지금 말 그대로 미국에서 빅테크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AI 투자하는 추세가 좀 약해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 같다는 피크 아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가을 겨울 피크 아웃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약간 부정적인 중립 이하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 부활, 데이터 센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붐이 일었는데 올해 좀 둔화되면서 이게 좀 주춤하다 이거. 그래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리포트도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워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공유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약해드린 거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리포트에서도 AI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돈 벌 수 있을까? 누가 벌까? 이거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대놓고 돈 버는 기업이 안 보이니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도 있어서 또 이제 기업들은 지금 미래 먹거리다 막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월가나 이런 기관들에서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 보이고 있는 게 있어서 약간 빅테크 조정 핑계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단기로는 저런 조정 핑계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좋은 주식들이면은 이견이 없으시다면은 다 생각이 다르실 테니까, 이제 뭐 빅테크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볼 필요도 없으시겠지만은 나는 빅테크나 반도체 좋은 우량주 이번에 좀 눈여겨보고 사보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는 고점 대비 하락률도 보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할 매수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음 달 8월 말에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몇 주를 요거를 사볼까? 아니면 나는 현금이 없는데요 하신 분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우량주가 아닌 주식 좀 매도하시고, 손절하실 거면 손절하시고 우량주로 갈아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손절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량주 혹은 시장 지수, 반도체나 빅7 이런 것들 보시고, 제가 소개하지 않은 다른 우량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 여기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크로는 요거보다는 혼란스러울수록, 지금 막 매크로가 정신없고 할수록 이제 주식 가격이 얼만데 이거보다는 기업에 집중하면 좀 머리가 맑아지니까 이참에 기업 공부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 좋아하더라, 내가 이 기업 왜 사려고 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좌 이렇게 열어보면 막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찍혀있는 것보다 훨씬 머리가 맑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 급격했던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큰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다가오는데 어떤 주식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올해 출시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특히 유리한지, 또 제 실제 투자 사례를 담아서 금리 인하할 때, 금리가 하락 사이클이 다가올 때 어떤 주식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어떤 주식들을 반대로 축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놓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제 강의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또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법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오래오래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노하우들로만 제 강의에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댓글 더보기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